안녕하십니까.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랩풀다운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좀 다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비하인드 랩풀다운 관련된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어깨 운동하기 전에 비하인드 랩풀다운을 하게 되면 상방회전이라고 하는 어버드 로테이션의 사전 학습을 AC 관절이라고 하는 견쇄 관절에서 돌림 운동의 사전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삼각근의 발달을 위한 덤벨 프레스에서 요구되는 견갑 상완 리듬에서 표현하는 그 견갑골의 위돌림 기전을 충분히 더 수용하기 좋은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전거근에서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랩풀다운을 할 때 다리를 걸고 안 걸고 막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의견이 많으세요. 이건 사실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운동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건 주동근이 목표 근육으로 작용을 하지만 협력근에 관련된 기준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협력근이라고 하는 기준이 정상적인 스테빌라이저의 기능을 못 해주면 협력근 우세 자극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빗대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벨로우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하게 되면 광배근에는 힘이 남았는데 허리가 힘이 빠진다. 뭐 예를 들면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충분히 좀 표현하는 게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주동근이 액티비티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협력근의 우세 기능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 근육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변형하고자 하는 근육의 발달 기준보다는 다른 뼈대근들의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의 불필요한 발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맥락으로 랩풀다운에서 다리를 걸고 체간의 신전을 돕다 보면 광배근의 신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기립근에서 일을 해야 되는 양이 절대적으로 증가된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한번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기존에 하던 랩풀다운에 대한 동작을 비하인드가 아닌 프론트로 진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허리에 관련된 편 기전을 상대적으로 줄여주면서 등 펴이 일어나야 쇄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라운드 숄더 표현할 때 등이 뒤로 구부러지는 현상은 지금 보시는 바처럼 쇄골이 위쪽으로 올림 기전을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위팔뼈에서의 돌림 운동 기전도 방향을 바꿔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 연쇄 반응에 대한 뼈의 방향성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반대로 설명을 해보면 등을 피게 되면 쇄골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숄더라고 하는 이 거들 자체가 디프레터 되게 좋은 관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배근에 요구되는 힘선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광배근이 어떤 기준의 방향을 가지고 가장 높은 자극을 요구하냐라고 하는 그 벡터 값만 알면 되거든요. 힘의 방향이요. 그 방향이 숄더의 내림과 위팔뼈의 모음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등을 펴야 숄더가 내려온다는 의미인 거고, 견갑골이 내려오는 거죠. 쇄골에 의해서. 그리고 팔이 옆구리에 붙는 이렇게 모음하는 동작의 기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광배근의 자극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랩풀다운에서 다리를 걸고 하게 되면 등 펴에 대한 기준보다는 허리의 신전의 토크를 더 우세하게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저 랩풀다운의 패드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 패드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허리의 신전값은 줄이고 등의 신전값을 증가시켜서 숄더가 더 내려오기 좋은 역학적 상황을 가지고 광배근이 자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기전의 방향성만 찾아주면 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두절미하고 제가 바로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뒤로 제가 힙을 패드에 완전히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서 앉게 되면 허리가 일단 일자로 서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태에서는 상체를 뒤로 젖히더라도 체간에 관련된 기준에서 등뼈가 신전하려고 하는 토크가 더 커지죠. 등뼈의 편 기전을 증가시킨다는 건 쇄골의 내림이 되는 거고, 그때 잡고 있는 팔을 벌림 상태에서 모음하게 되면 광배근의 역학적 자극을 위한 벡터가 일치되는 자세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패드를 가지고 다리를 걸어서 허리의 펴을 증가시키는 과정으로 랩풀다운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 광배근보단 기립근의 어떤 발달 구조의 우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크기를 키우는 것과, 아니면 지금처럼 허리를 패드에다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등뼈의 펴을 가지고 숄더를 내려놓고 팔을 모음 자세에서
광배근의 발달을 기준을 더 우세하게 가져갈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아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범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엉덩이가 패드에 완전히 닿고, 그리고 허리가 패드에 딱 기댈 수 있게끔 잡아주시고, 그대로 뒤로 가볍게만 누워주시면 그냥 광배근의 자극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팔은 어깨면에서 모음하는 거니까 팔꿈치가 전거근 방향 쪽에 갈비뼈에 붙는다는 생각을 가져가시면 돼요. 뒤로 가게 되면 이건 대원근이 훨씬 더 자극을 많이 받는 과정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래서 광배근에 대한 기준을 보시면 지금 제가 팔을 광배근을 이렇게 보여드릴 때, 자, 팔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광배근의 상부 쪽과 대원근 쪽 후면 삼각근에 더 많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밑으로 엘보를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리면 광배근이 물리적으로 꽉 잡히는 그 기준이 보이시죠? 따라서 이 내용만 보더라도 결국 광배근이 요구하는 힘선에 가까워지려면 광배근에 관련된 기준에 요 방향성이 이 앞쪽에서 뒤로 가는 거잖아요. 앞에서 뒤로. 그럼 이 선을 따라서 내려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일로 와야 광배근이 저 끝까지 밑에 있는 곳까지 간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걸 조금 억지스럽게 표현한다면 팔꿈치의 방향에 따라서 광배근의 자극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손으로 잡은 바가 외적인 부하가 걸려있는 곳이니 이 손과 팔꿈치의 위치에 따라서 힘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보시는 바처럼 광배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나와 있는 선을 따라서 흉요건막이라고 하는 녀석과 천장관절까지 가려면 얘가 이렇게 가는 방향은 지금 천장관절까지 제 손 있는 데까지 못 가죠. 근데 얘를 돌려서 이렇게 놓으면은 저 끝점까지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팔이 몸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몸 옆쪽과 약간 앞쪽에 붙는다는 생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내림과 모음에 대한 벡터를 일치시킬 수 있는 광배근의 역학적 상황과 맞물리게 할 수 있다는 그 의미로 생각해 보신다면 랩풀다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광배근의 직접적인 자극을 전달하는데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랩풀다운 다음 영상에서는 랩풀다운에서 여러분들이 다리에 거는 것보다 역학적으로 더 높은 자극을 다리를 걸지 않고도 마치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팅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척추기립근의 사용 기준은 충분히 감소되는데 광배근의 사용 기준은 엄청 증가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한 번 더 제가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